대통령님을 잘 보조하여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였으나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였으나 저 또한 탄핵 소추되어 부득이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한평생 국민을 섬긴 사람으로서 제게 남은 꿈은 단 한 가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한층 거센 폭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와 정부가 지금까지와 크게 달라져야 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보신 그대로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속보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고보다 먼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24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부터 사실상 특집으로 준비한 저희 뉴스탑10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이 파장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물론 변론 기일이 윤 대통령보다 엿새 먼저 끝난 한덕수 총리 건이긴 한데 동시에긴 나왔지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먼저 한다. 예상을 깨긴 깼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처음에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리는 선고를 보면 일단 감사원장, 그다음에 이제 검사들 등등에 대한 선고를 먼저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그동안 동시 선고라는 가능성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먼저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정확한 거는 더 봐야 되겠지만 우선 한덕수 대행의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일단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일단 본인의 어떤 이 5가지, 즉 여러 가지 어떤 이 대행과 당시에 총리로서 했던 행위에 대한 내란 농조 혐의라든지 등등이 5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한덕수 대행에 대한 이 탄핵 소추가 지금 국회가 151석 이상, 즉 과반 이상으로 이제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 권한 대행 같은 경우는 과연 200석이 맞느냐, 과반 의석이 맞느냐, 이거에 대한 또 심판이 또 한 번 있어요.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걸 두 가지를 어떻게 결론 내릴 것인지가 굉장히 관심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정말 이 151석이 잘못됐다, 이렇게 되면 이게 각하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는 판단을 유보하고 예를 들어서 이 본안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경우에 아마 이제 내란죄 부분에 대한 이제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좀 의견을 미리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 선고와도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거는 최근에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문제가 자꾸 나왔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한 게 이 국정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이 꽤 있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계속되는 통상 압력,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게 그동안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거듭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계속 이 선고 날짜를 잡지 않았는데 아마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내렸지 않을까. 즉 국정 운영의 정상화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이제 헌재가 좀 느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월요일 날 어떤 결론을 낼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헌재가 결론을 내릴 경우에 윤 대통령 선고가 과연 그러면 더 늦춰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내란죄 부분, 내란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내릴 것인지, 그다음에 대행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을 과연 200석인지 아니면 151석인지,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화면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탄핵안 접수는 당연히 대통령께부터 먼저 됐지만 변론은 단 한 차례 한덕수 총리 건이 엿새 먼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의 파면 여부,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기억하시겠지만 한덕수 총리 아까 최후 변론에서 딱 한 번이었습니다. 나라를 생각해서 제가 복귀하게 해달라. 바로 헌법재판관 문영배 대행이 호소했는데 당시 1시간 3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 저혁진 변호사님, 이게 의미가 간단치가 않은 게요. 헌재가 오늘 한덕수 총리 건 선고 날짜를 공지하면서 이번 주에 대통령 선거 공지 날짜는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대요. 제가 이제 쭉 그 헌법재판소 관련해가지고 예. 굉장히 정통한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선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재판 진행은 그냥 재판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선고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결정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결정문을 쓰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결정문을 쓸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예. 더군다나 재판관들이 의견이 다 8대 0으로 다 모아져가지고 기각이든 각하든 인용이든 의견이 다 모아졌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예. 지금 의견이 나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견이 나뉠 때는요. 사실관계를 확정한 것 자체부터가 지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관계를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고 이 재판관은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고 이게 지금 제대로 그 모아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요. 예.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문영배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권한대행이니까 문 재판관이 재판장이긴 하지만 권위가 현격하게 떨어진대요. 그러면 다른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소장님이 계시면 소장님 말씀에 웬만하면 따라야 되는데 물론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예. 문영배 재판관은 뭐 당신이나 저 문 재판관이나 나나 똑같은 재판관이고 그냥 뭐 대행일 뿐이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재판관들이 뭘 봤습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헌법 그 탄핵 심리를 졸속적으로 진행하고 심지어 대본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알겠습니다. 국민들도 봤는데 그러니까 재판관들 불만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은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급할수록 돌아가지 않고 원칙 지키지 않고 그렇게 졸속으로 하다가 예. 지금 이러한 사태를 맞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정 들립니다. 변호사님 하나 더요. 그러니까 여기 화면을 보면 실제로 아예 각자 인용인지 기각인지 대통령에 대한 심증을 아는 그거 각자 공개하는 재판관 8명. 아직 그것조차도 못 갔고 헌법재판관들이 이 쟁점별 합의도 이르지 못하니까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 주 이후가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뭐 의견 충돌까지 아니지만 선고 자체를 아직 가닥도 못 잡았으니까 비교적 쉬운 한덕수 총리 건부터 먼저 한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한덕수 총리 거는요. 해도 벌써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총리 변론 몇 번 했습니까? 딱 한 번 했다고요. 그러면은 별로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자리를 비움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됐느냐? 대통령도 탄핵되고 총리도 탄핵되는 참 희한한 나라가 되고 예. 대외 신인도가 아예 땅에 떨어졌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국무총리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줘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도 제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 이렇게 방기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장유 변호사님, 사실 그동안은 뭐 풍문 정도로 해서 헌법재판소가 뭔가 이게 의견이 잘 모아지지 않는구나. 아예 주진 의원은 의견 충돌 얘기까지, 진통 얘기까지 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먼저 한다는 건 그만큼 그 정도로 해석할 정도로 표면적으로 뭔가 의견이 안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섣불리 유불리를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는 무게감도 다르고 피청구인의 헌법상 질서 수호에 있어서의 지위도 상당히 다릅니다. 예. 쟁점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내란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공모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 이 두 축으로 나뉘는 부분이 있어서 법리적으로는 쟁점별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절차상 먼저 나오는 게 그렇게 어색하진 않아서 예. 여기에 너무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것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예. 오히려 어떤 일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내란죄와 관련한 쟁점이 정리됐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예. 상황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국정운영의 2인자로서 이 내란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부분이 법률적으로 정리가 되기 위해선 선행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이 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말 뭐 합헌인지 위헌인지 중대하지 않은지에 대한 가르마가 이미 타졌다는 걸 시사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알겠습니다.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당 말고 야당은 꽤 당혹스러워하고 있더라고요. 잠시 뒤에 만나보겠지만. 그동안 국민의힘은요. 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건 먼저 선고하지 못하냐 이렇게 압박을 했었습니다. 거대 야당의 탄핵 폭주로 인해 우리 정부 인사는 언제 어디서 언제 누가 직무정지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거대 야당이 가져온 정치적 혼란이 외교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급한 불부터 끄는 방법은 먼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하루빨리 기각시키는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재판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먼저 오게 되면 진짜 이건 너무 불공정해 보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좀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공평하게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한덕수 총리 선고 기일 잡히고 나서 그 다음에서야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기일이 논의되거나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한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 한덕수 총리 복귀가 먼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흐름은 국민의힘이 예상하고 관측했던 것들이 일단 맞아 들어가고 한덕수 총리 거 먼저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일단 곧바로 가장 먼저 나온 반응은 민주당입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대통령보다 총리 건 먼저 잡힌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러니까 정치적 주장이 흔들린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진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때렸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는 몰린 거는 같아요. 지금 뭐 말씀한 대로 주진우 의원도 나왔지만 예.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총리부터 빨리 먼저 선고해라라고 예. 요구를 했고,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불공정 부분들을 또 지적하면서 압박을 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의 정치적 압박에 굴복한 게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예.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것입니까? 공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헌법소의 정의를 세우는데 예. 한치의 어떤 그런 정치적 입김이 들어가서 작동되는 것으로 오인받아서는 안 되는데, 예. 이걸 누가 보더라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선고기를 잡히면 예. 헌법재판소가 이 정치적인 여론의 어떤 추이를 보면서 기계적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3월 26일에 대한 형사재판과 맞물려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일자도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이념을 먼저 앞세우고 이념을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예. 국민의 어떤 염원이라든지 국민의 희생과 고통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부분에 있어서 기각이냐 인용이냐의 부분이 빨리 나와야 예. 어떤 대한민국에 대해서 뭔가 국정 질서를 회복하는 예. 가늠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건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이런 선고기일의 확정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기일을 잡지 않는 것들, 이거는 헌재가 정치적으로 너무 고려를 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조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지금 속보 자막도 같이 나옵니다만 30번째 탄핵 소추에 이르니까 한덕수 총리의 기일을 잡았고, 아예 주진우 의원은 단언을 했네요. 월요일에 아마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지 않을까. 그러면 더 이상 마은혁 후보는 임명될 수 없고, 탄핵 최상목 대행 탄핵 소추 자신 있으면 해보라 라고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은 강한 유감 표명을 헌법재판소에 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거의 곧바로 실시간으로 이재명 대표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그 영상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도보에 국무총리 탄핵 선고일이 월요일로 지금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대변인이 입장을 낼 겁니다. 대변인이 입장을 낸다고 했고, 그럼 이재명 대표의 뜻은 유감이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의미가 간단치가 않은 게 왜냐하면 민주당은 전혀 예상을 못한 것 같은 게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고심 끝에 최상목 대행 탄핵도 불사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오늘 탄핵 절차를 밟겠다라고 이제 한과 동시에 오늘 오후에 지금 헌재 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발표가 나왔는데, 그 의미는 헌법재판소도 만약에 지금 최상목 대행까지 탄핵을 하게 될 경우에 대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본인의 책임도 있을 거예요. 왜? 빨리빨리 결정을 못 해줬던 책임감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헌법재판소에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겁니다. 예. 만약에 이제 오늘 그 국회가 이제 열리는데 이 탄핵 절차를 시작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총리에 대한, 즉 대행에 대한 어떤 이 탄핵 소추의 기준도 지금 헌법재판소가 못 마련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 또 다시 탄핵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모든 어떤 비난의 화살이 헌법재판소로 향할 겁니다. 도대체 헌법재판소가 지금 국정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이거 안 되겠다. 지금 야당의 저런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지금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걸 미루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저는 전격적으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어떤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민주당이 지금 너무나 조급한 측면들 때문에 예.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가 본인들 뜻대로 움직이지고 않는 데 대한 굉장히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어제 이재명 대표도 이 당 지도부를 저녁에 만난 자리에서 도대체 정보 있는 사람이 없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뭐 그제 그렇다는 얘기가 있죠. 비공개 자리에서 이재명 근데 대표가. 따지고 보면 저는 솔직히 이 헌법재판소 움직임에 대한 가장 어떤 핵심적 정보는 이재명 대표가 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대 제가 취재를 해보면 옛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그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빨리 알았다고 그래요. 왜? 그냥 일단 이 뭔가 이 탄핵이 내려지면 제일 먼저 정보를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그런데 이재명 대표조차도 이제 없다는 거. 그리고 어제 격한 발언이 등등이 나온 걸 보면 지금 이 본인들의 생각대로 헌재가 움직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들을 아마 강하게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 몸조심이나 뭐 현행범 이런 표현도 그런 속내 발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조급증의 발로로 결국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서 최상목 대행을 탄핵 소추하겠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근데 해봤자 안 됩니다. 그거는 그 남의 이 교육부 총리가 그걸 할 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경고성이었거든요. 근데 그 경고에 대한 답이 저는 이거라고 봐요. 예. 결국 한덕수 총리 한다. 이래버리면 사실은 이 최상목 대행의 탄핵 의미가 아무런 없어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즉 저는 오늘 한편의 이 헌법재판소의 어떤 발표는 탄핵을 계속적으로 남발하고 있는 야당에 대한 경고성도 저는 분명히 있다. 더 이상 이런 거 가지고 하지 마라. 예. 우리가 국정 정상화한다. 저는 그런 의미로도 저는 읽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볼게요. 민주당은 강한 유감 표명을 했어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얘기는 시간이 걸릴 줄 알았더니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예상과 달리 빨리 잡혔다. 국민의힘 예상보다도 빨리 잡혔다는 거네요. 내용을 생각하면 기각하는 게 마땅하고 그리고 또 있나요? 변론을 한 번에 종결한 거 보면 실체적인 것 먼저 판단하겠다라는 게 검사 출신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오늘 생각 같습니다.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실게요. 사실 저희 뉴스탑10 제작진도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역대급 사법 위크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수요일 아마 예측컨대 윤 대통령 선고 금요일 날지 않을까 수금 정도만 준비했었는데 어라? 헌재가 예상보다 빨리 한덕수 총리 선고를 먼저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아까 권영세 비대위원장 얘기는 뭐 기각 각하 가능성을 꽤 높이 보는데 정 변호사 생각도 어떠세요? 이게 일단 먼저 잡았고 변론도 딱 한 번에 끝났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권의 기각 확률이 꽤 높아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 그것도 대통령 권한 대행을 파면시키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그 변론 한번 딱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만약에 정말로 한덕수 총리가 파면될 종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최소한 그냥 건 모습이라도 두세 번 정도 그 탄핵 심의 절차는 거치지 않았겠는가.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유를 갖다가 보면 굉장히 황당해요. 뭐가 황당하냐. 5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그게 탄핵 사유고요. 윤석열 대통령 계엄과 내란에 공모하거나 묵인 방조했다. 그다음에 더 황당한 거는 한덕수 한동훈 공동 국정운영체제 만들려고 했다. 그다음에 내란 상설특검 임명하지 않았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했다. 예. 이게 총리로서의 한 일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산 일이 아주 그냥 뒤섞여가지고 짬뽕이 돼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예. 그런데 여기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도 않고 만약에 탄핵을 이용한다? 이러면은 진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문 닫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핵심은 기각이냐 아니면 각하냐. 각하라고 하면 151석
이상 200석 이상을 얻어야지 그래야지 그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런 정도 의미가 있지 결론은 탄핵이 무효다라고 하는 것에 결론이 모여질 거라고 하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예상보다 빠르다고 했지만 아예 나경원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아까 속보에 나왔는데 조금 더 빨리 헌재가 결정했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오늘이 목요일인데요. 다음 주입니다. 저도 내일 다음 주 마음 뭔가 준비 단단히 하고 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월요일 한덕수 총리 건을 시작으로 수요일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당선 무효용 여부가 결정되는, 그리고 금요일 있을지도 모를 대통령 선고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가서 한덕수 총리 건이 어떤 탄핵 사유가 있는지를 한번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정혁진 변호사께서 미리 언급했던 부분 중에 이건데 한덕수 총리는요.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면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작년 말, 그러니까 정확히는 12월 27일 탄핵 소추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혁진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장윤 변호사님 저 화면을 같이 보실게요. 네. 이게 한덕수 총리 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이게 개헌 관련 첫 번째 사법 판단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이 내란죄 부분, 이게 대통령 거와 겹치기 때문에 좀 미리 보는 가늠자다 이런 판단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동의가 되는 분석이고요. 이제 헌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가능성으로만 타진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은 기각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용 쪽이 아니냐라고 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리적 정합성이나 국정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어쨌든 대행 체제를 원래로 바꿔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더구나 더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계엄과 관련한 위헌 위법이 훨씬 먼저 가르마가 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부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 원래 주범자의 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공모 여부에 대해서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데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먼저 판단하겠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판단이 내려졌다는 거고, 그 판단과 관련해서 어떻게 설시가 나올 것인지가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가늠하는 하나의 바로미터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 내란죄 부분이요. 그러니까 내란죄 부분. 아예 윤상현 의원 얘기는 정혁진 변호사님 아까 이게 내란죄가 겹치고 미리 보는 대통령 선고, 그러면 계엄 관련해서 이 비상계엄 내란 혐의 공모 묵인 방주를 어떻게 헌법재판관 8명을 바라볼 거냐. 아까 정 변호사 말씀은 한덕수 총리 거는 거의 기각 가능성이 높고 혹은 각하나 기각. 그러면 이게 대통령 내란죄에 엮이면 대통령도 기각 각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뭐 선고 날짜로 미리 본 점치만 보면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요, 각하가 맞습니다. 왜 맞느냐? 헌법재판소법 그 주석서가 있어요. 그거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명확하게 200석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만든 거를 헌법재판소에서 그 어긴다라고 하는 게 맞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각하된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더 볼 것도 없이 탄핵이 무효다 이렇게 나올 텐데, 백보양보해가지고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한덕수 그 권한 대행과 관련된 사안 중에 내란죄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내란죄 관련돼서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내란죄가 성립이 되고 거기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럼 인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한덕수 총리는 내란죄와 관련해 가지고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한 발 더 나아가 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구속 취소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내란죄가 성립됐는지 여부가 의문이 든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러면 윤 대통령에게 그게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할 그 입장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나중에 나오든지 최소한 윤 대통령하고 동시에 나왔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고 날짜가 미리 잡혔고 그러면 한덕수 총리 건 뭐 기각 가능성이 있다면 이게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내란죄 쟁점 부분. 그런데요. 여야는 지금 한덕수 총리가 탄핵 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그 쟁점, 200석이 맞는지
151석이 맞는지 의견 종족수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을 당시 화면을 잠시 준비했습니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천하람 의원, 전종덕 의원.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3분의 1을 해줘요. 왜 힘내는 겁니까? 조용히 해보세요.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지금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파면 여부, 탄핵 소추 뭐 이것도 있지만 권한쟁의 쪽으로 좀 가보면요. 이현정 의원님. 네. 당시 국민의힘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어야 탄핵 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건데 이거 애초부터 잘못됐다 라고 하면서 사실 헌법재판소 관련 공방도 꽤 있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런 일이 있을 가능성을 이제 상정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을 만든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200석으로 한 것은 그만큼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책임성 뭐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이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지만이 탄핵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별도 규정을 둔 거거든요. 나머지 이제 국무위원들은 다 151석입니다. 1석인데 그만큼 까다롭게 한 거죠. 그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자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이 한덕수 총리, 즉 당시 대행이었죠. 그 판단을 국회의장이 그냥 독단적으로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어떤 이 권위는 이걸 사실 내릴 수 있는 데는 헌법재판소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냥 본인이 판단해서 151석으로 내려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대행도 보면 결국은 이분이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이자 군 통수권자, 즉 대통령의 어떤 행동, 대통령의 권한과 똑같은 권한을 가지거든요. 그 의미는 200석을 한 의미와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만큼 국정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존중과 그 권한, 그 중요성, 그것 때문에 이제 200석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대통령 대행에도는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나 봐요. 이분이 국무총리라는 직책을 갖고 있지만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거는 200석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이번에 이제 이거에 대한 그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린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한 행동에 대한 어떤 이 결정 여부, 즉 조환창 그다음에 이제 정계선 추가로 임명한 두 사람 임명이 무용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예. 저는 아마 이 부분도 만약에 헌법재판 결론 내린다면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내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어떤 결정의 연속성 차원으로 본다면 최상목 대행이 수행한 것도 이것도 그냥 합법적이다. 저는 그런 왜냐하면 이게 자칫 해버리면 최상목 대행이 그동안 했던 모든 게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정에 어마어마한 혼란이 생길 겁니다. 근데 저 부분은 좀 여전히 단언할 수는 없는 게 지금 속보자막에 나갑니다만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권한대행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한 건 일단 임명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저 부분은 두 분의 변호사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논란의 여진이 있을 수 있어서. 잠시만요. 그 민주당의 조승래 대변인이 카메라 앞에 서서 입장을 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에 대한 선고 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 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는 선입 선출의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왜 선입 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재가 윤석열에 대해서 선입 선출의 원칙을 어그러뜨린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도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대변인이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고 왜 먼저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간 걸 왜 윤 대통령 먼저 안 하고 한덕수 총리 건 먼저 하냐. 근데 아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얘기했는데
서영주 대변인,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어떤 심증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번 주에 주 초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변론 딱 한 번으로 끝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권 계속 평의도 미뤄지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 건에 대한 선고를 또 먼저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뭐 가능성이야 늘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부분들은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에 대한 것과는 좀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예. 애시당초 헌법재판소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심리를 피청문 쪽에서 선입선출 요건으로 해달라 요청을 했을 때 주심 판사인 정영식 재판관이 그 부분은 헌재가 중요도와 시급성을 따져서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분명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입선출로는 하지 않고 헌재가 판단해서 가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지키고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 선고가 24일로 잡힌 거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크게 봐서는 파면 결정이 나올 수도 있으면 중대한 결정이에요. 그래서 13일 날 돌이켜보면 감사원장과 예.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이 선고일이 잡혔죠. 예. 그때도 3월 14일이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 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선고가.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3일 날 감사원장과 서울지검장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 저희가 주목했던 것들은 탄핵 소추의 남용이 아니다라는 그 결정에 대한 적시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선고도 지금 14일을 넘겨서 21일을 넘길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예. 먼저 하는 것은 비상계엄에 대한 또 한 번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논리를 깨는 그런 결정문을 담을 의지를 갖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은 죄송합니다만 네. 대통령 파면, 그러니까 인용을 위한 그렇죠. 나머지 공무원들이 일단 빨리빨리 해서 정리를 하고 네. 중요한 건 대통령 파면 여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재가 일단 감명한 것부터 먼저 하는 거다. 감명한 것부터 하면서 조금씩 그 대통령의 8대0 인용을 위한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그러면 유감 표명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판단이 이제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평가할 필요는 없으나 예.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지금 고통, 이 희생, 뭐 경제도 그렇고 단식하는 분들도 있고 생활에 대해서 불안정한 것도 있고 예. 헌재가 헌법소라는 게 뭐예요? 국정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부분이 헌법소의 의지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신속심리를 약속했던 헌재가 굳이 한덕수 총리를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하는 것들은 예. 어떤 뭐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한 최상목 대행에 대한 야당의 어떤 알겠습니다. 탄핵에 대한 거는 관계성은 좀 먼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조금 패턴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비상계엄에 대한 논리 부분을 조금씩 관련자들을 통해서 녹여 내려가면서 최종적으로 결정문을 쓰려는 그런 근거로 삼으려는 일자가 아닌가 그래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환영 분위기죠. 뭐 분위기가 좀 자신감에 차오른 것 같습니다. 나경원, 윤상현 두 의원의 목소리를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그 선고기일이 잡혀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통령 탄핵 선고하고 다른 일자로 이 선고기일이 잡힌 것을 미뤄보면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것이지만 한덕수 대행 탄핵에 관해서는 절차적인 어떤 표결 요건 이런 것에 대한 판단으로 각하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선고를 동시에 하겠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기각을 하고 대통령 인용할 거다라는 소리 많이 돌았습니다만은 그건 얼토당토한 얘기고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기각 혹은 각하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